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부산대학교 병원인데요. 이곳에 부산 경남 지역의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질환의 치료부터 삶의 치유까지 큰 힘이 되고 있는 좋은 의사분이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건선의 치료법에 대해서 그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굿 닥터스 건선편의 두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김병수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병원은 단순히 치료의 환경이 아니라 치유의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이 부산대학교 병원이 부산 경남 지역의 환자들에게 그런 곳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병원은 매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 또는 건선 환자 또 그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 4, 5년 연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학교라든지 건선 시민 강좌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환의 이해를 돕고 향후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좀 더 치료에 이제 적응도를 높이고 또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건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 연구 자료를 보니까 건선 환자 10명 중에 6명이 치료를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치료를 포기한다고 들었거든요.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면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완치를 하려는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좀 안전한 치료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잘 선택하셔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뭐 비록 만성 질환이지만 뭐 아무 불편함 없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건선은 근치나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꾸준히 조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환이니만큼 더욱더 올바른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건선은 그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예, 건선 치료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크게 연고제를 바르는 치료, 그리고 자외선 치료, 주로 이제 약물을 먹는 치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주사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환자의 특징 또 환자의 증상의 정도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조금 경하신 분들은 주로 연고제를 주로 많이 쓰시고요. 조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연고를 통한 치료는 효과가 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교수님? 건선 치료에서 가장 기본되는 치료가 연고고요. 또 건선 환자들 중에 한 70%, 80% 정도는 연고만은 잘 쓰시면 얼마든지 피부 건선의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 저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고제만 처방해드리면 치료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연고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번 내지 2번, 그리고 바르는 양은 보통 저희 손끝에서부터 손 첫 번째 마디까지 손가락 2번째 손가락에 끝에서부터 첫 번째 마디까지 연고를 짜면 양 손바닥을 바를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 이 정도를 쓰셔야지 제일 알맞는 양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연고 사용하는 기간도 최소 2, 3개월은 사용하셔야지 효과를 보시는데 실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으세요. 예. 그래서 아마 연고제를 실패하셨다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꾸준히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노력도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이 자외선 치료였잖아요. 자외선 치료는 어떤 치료법이죠? 예, 자외선 치료는 그 임산부나 소아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효과 면에서도 뭐 먹는 약이나 주사제 못지않은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우리 일상에 있는 햇빛 중에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B,
자외선 B 중에서도 피부에 가장 해롭지 않고 피부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311 나노메타라는 파장대를 피부 병변에 쏘아주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 치료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좀 더디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네. 꾸준히 받으시면 어느 약물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치료법이죠. 약을 통한 치료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선에 이용되는 약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교수님? 예, 건선 치료제는 뭐 여러 가지 먹는 약물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바이타민 A 유도체인 아시트레틴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조절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고, 그리고 세포 증식 억제제인 MTX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약은 다 제각각의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환자의 특징에 맞게 뭐 환자 병변 증상 정도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는 약물이죠. 네, 초반에 교수님께서 건선 치료는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피부과 약 같은 경우에는 좀 독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랜 기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교수님? 예, 건선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입니다.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혈액 검사 정도만 하시면 한 2, 3년, 길게는 3, 4년 정도는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더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될 때는 피부과에서는 순환요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약물을 쓰다가 또 오래 사용해야 될 경우는 다른 약물로 바꾸고, 또 부작용이 생길 법하면 그 약물은 조금 약하게 쓰면서 다른 연고제라든지 자외선 치료를 함께 하면서 병합요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과에 쓰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했던 약물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약물은 독한 게 아니고요. 부작용이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선 치료법의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생물학적 제제는 어떤 원리로 치료에 응용이 되는 건가요? 예, 생물학적 제제는 그 사람의 인체 내에 면역 물질과 유사하게 만든 제품이라서요. 굉장히 부작용이 가급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좀 적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안전성 면에서 효과 면에서도 다른 약물보다 훨씬 또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많죠. 그리고 주사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근데 뭐 모든 건선 환자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은 아니고요. 조금 심하신 분들, 다른 약물로 조절 안 되는 분들에게는 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조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실제로 치료하신 환자분 중에 이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되찾고 또 안정을 되찾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 소개 좀 해주세요. 첫 번째 환자는 남자분이었는데 건선이 너무너무 심하셨고 아무 약물도 다 이제 치료 반응이 없으셔서 결국은 우리 요 주사제를 사용해서 생물학적 주사제를 사용해서 뭐 한 몇 개월 사용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분 한 분은 이 건선 종류 중에 농포가 생기는 건선이 있습니다. 고름이 잡히는 건선이 있는데 굉장히 심한 형태의 건선이셨거든요. 네. 이분도 주사제를 맞아서 뭐 지금은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불편 없이 그렇게 되신 분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건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건선이 아니신 환자분들은 이 건선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평소 건선에 주의할 만한 생활 습관들은 저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목욕을 하실 때는 너무 오랜 기간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뜨겁지 않고 또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한 20분 이내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또 비누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누를 2, 3일에 한 번은 꼭 비누 목욕을 하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온몸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토피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보습제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치료제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이제 옷을 입으실 때는 항상 몸속에는 이제 면옷을 입고 그 밖에 겉옷을 입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온도는 이제 너무 급격하게 따뜻하게 한다거나 덥게 한다거나 춥게 하는 이 온도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운 건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시면 반드시 땀을
빠른 시간 내에 잘 씻어주시는 것이 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굿닥터스 건선편. 오늘은 부산대학교 병원 김병수 교수님과 함께 건선의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